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조지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덕분에 우리 시장 웃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하루 만에 2,33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요즘 시장에서 연속적인 흐름 찾아보기 어려웠던 만큼 이러한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올랐다가 아니라 오늘도 시장이 올랐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홍당무 1시간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선방을 보였다면 이분은 수익 선방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자, 금도끼로 종목을 찍는 이무학 전문가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자, 앞으로 1시간 동안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금도끼 종목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종목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를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노란톡 들어가는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지금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으시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이무학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이 생방송 중에 나가는 이 QR코드 통해서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먼저 1:1 상담을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진짜 이무학 전문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즘 인기가 너무 좋으세요. 이 사칭하는 사람도 있고 시청자분들께 네. 내가 이무학이다 좀 정확하게 인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진짜가 왔습니다. 네, 아무튼 방송을 지금 작년 1월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벌써 이 똑같은 시간을 네. 제가 요일만 자주 좀 바꾸긴 했는데 항상 이 주중 그리고 밤 9시에 이 시간을 거의 1년 7개월째 지키고 있네요. 근데 정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많이 종목도 많이 나갔고 또 시장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좀 해드리고 하나라도 더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갖고 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시장에 대한 고민들 제가 여기서 저 잘났다고 계속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오늘도 갖고 왔고요.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요새 여러분들이 좀 부등호 같은 공식들이 좀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좀 어쩌란 말이냐 이 시장이죠. 이게 뭐냐면 인플레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120달러를 상회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국제 곡물가가 폭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료 테마주들도 등장을 하고 그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국제유가 보셨죠?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상품 가격 중에서도 가장 국제로 통용되는 이 국제유가 WTI도 99달러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모든 이 산업재 기초 구리거든요. 구리 가격도 한 30% 떨어졌어요. 국제 곡물가도 한 30%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30%가 빠지긴 했지만 인플레가 악재라면 인플레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다시 증시는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증시는 이걸 보고 경기 침체인가? 이러면서 또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정말 어쩌란 말이냐. 바라던 유가가 떨어지고 바라던 곡물가가 떨어져도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는 참 난센스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에 여러분들이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예전 6월달처럼 그렇게 폭락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말했던 대로 난센스. 난센스는 뭐예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답이 틀려질 수 있는 누가 더 재치 있고 누가 더 위트 있느냐 이게 난센스 퀴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말씀대로 좀 재치를 발휘하고 이렇게 좀 답을 알려주지 않는 시장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수학 공식처럼 답을 찾기보다는 난센스 퀴즈를 내는구나 시장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에 내는 퀴즈들을 하나하나 두 개씩 아주 좀 재미있게 종목들을 움직이긴 하거든요. 7월 달은 좀 그런 장세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인플레의 영향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도 조금 생기는데요.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전문가님 이 얘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 2분기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오늘 정말 크게 올랐는데요. 한동안 뭐 오만전자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지를 못했었는데 뭐 이제는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게 오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목일 거예요. 아마 오늘 종일 저희 말고도 각종 매스컴, 방송, 증권 시황에서 좀 화제로 주제로 다뤘던 얘기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좋은 얘기만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실적만 놓고 보면 분명히 좋은 실적입니다만 이 시장의 충족치에는 못 미쳤어요. 시장이 이제 실적이 가이던스라는 게 있고 이 가이던스를 과연 충족을 하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원래 잘하던 애니까 제 이번에도 거의 90점 이상은 맞겠는데 그래서 9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놀랄 수준은 아닌데 여기서 하나 힌트는 주가가 내려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는 색깔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방송에서 D-Day.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올라 있으면 호재 발표 날이 주가의 정점이다. 지금 주가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5만 원대가 아닌 9만 원대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죠. 그죠? 9만 원대에 있는데 이런 실적을 발표했다고 쳐보세요. 두들겨 맞았거든요. 네. 그쪽에서 팍 폭락을 했겠죠. 그죠? 그만큼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쏘쏘한 실적임에도 일단은 좀 시장이 좀 반등의 트리거를 만들어줬고 오늘 LG전자도 마찬가지죠. 뭐 매출은 2분기 사상 최대를 LG전자도 내줬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러면 3, 4분기는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좀 답은 아직도 좀 정확하게는 못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LG전자 오늘 나란히 오늘 3%대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좀 장밋빛 전망이나 이제는 되는 건가? 이제는 삼성전자가 좀 시장의 중심을 잡고 지수는 이제 올라가나? 이거는 저는 조금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뭐 다들 엄청 기분 좋은 분위기였는데 약간은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살짝 회의적인 그런 전망을 비춰주셨습니다. 뭐 오늘 뭐 5만 전자 오명 벗어나고 이제 6만 전자로 가나 이런 뭐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보여주셨죠.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코로나19 뭐 이거 체감으로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뭐 수치상으로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번 주에 확진자 수가 늘고 또 그런 만큼 이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뭐 코로나19 관련주들 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님 의견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이 2년 이상을 우리를 괴롭혔고 또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뭐 시젠 또 뭐 바이오니아 뭐 이렇게 뭐 코로나 진단 키트 또 코로나 관련한 신약 또 코로나 관련한 뭐 약품이나 하다못해 우리가 비대면 시대의 원격 진료, 원격 검침, 뭐 화상 회의 별의별 종목들이 진짜 막 우후죽순격으로 막 다 급등했었던 우리의 기억들이 있죠. 아시다시피 그 끝은 처참했죠. 네, 그 끝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에서 만약에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 50% 이상인 종목이 있다. 아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코로나 급등했던 종목들. 신풍제약 같은 거는 뭐 10분의 1 토막 정도 났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냐. 그거는 일단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겪어왔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오미크론의 좀 하위 변이잖아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고 코로나에 안 걸렸다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뭐 전파력도 빠르니까 굉장히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름이라는 좀 계절적 특수 요인도 있고 또 하위 변이라는 또 조만간 또 이게 우세종이 될 거라고 하죠, 그죠? 그러나 이 오미크론 같은 굉장한 좀 전파력이나 또 우리가 한 번씩은 거의 다 제가 봤을 때 걸린 것 같아요. 저도 네, 걸렸었고 맞습니다. 저희 가족 다 걸렸었거든요. 네. 이렇게 걸리면서 다들 이게 풍토병이 돼가는 거 감기처럼 우리 옛날 감기처럼 한 번씩 다 걸리면서 풍토병이 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정말 뭐 이 막강한 우리가 다시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가 다시 항로가 막히고 비행기길이 막히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아마 코로나와 원숭이 두 창이 같이 네. 지금 키트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엑시트 기회라고 좀 보시고 신규 매수는 저는 역시 이쪽도 뭐 별로 좋진 않다고 보고요. 오늘 대신에 좀 바이오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하니까 키트 코로나 말고 우리가 진짜 바이오 얘기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시나 체감처럼 이 코로나19, 뭐 감기처럼 이렇게 잔재하는 정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코로나19 관련주들과 해서 큰 변화를 뭐 예측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반기 주도주 이제 뭐 변하고 있다라고들 하는데 특히나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꿈틀대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의 전성기 돌아오는 걸까요? 이게 시장에 계속 제가 난센스라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플레가 꺾이는데 긴축 우려감으로 빠진다. 어쩌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제약 바이오도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제약주가 경기 방어주는 맞아요. 네. 경기 방어주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못 벌어도 경기가 안 좋아도 쓸 수밖에 없는 거. 전력, 통신 이런 게 대표적인 경기 방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경기 안 좋아 불 끄고 살 수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화 안 쓸 수 없고 뭐 인터넷 안 할 수 없습니다. 꼭 쓸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 쪽이 경기 방어주인데 제약도 이쪽에 속해요. 왜냐하면 아픈데 옛날처럼 막 약 참지 않잖아요. 네. 아프면 두통약 먹어야죠, 그죠? 돈 없다고 약 안 먹진 않고 약가도 뭐 의료보험도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하니까 그러긴 한데 맞습니다. 경기 방어주긴 한데 제약주와 신약주는 틀리거든요. 제약주는 캐시카우가 있는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평소에 집에 상비약으로 쓰시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이런 약이 제약주, 씀씀이를 줄일 수 없는 약이 경기 방어주긴 하지만 신약주는 아니에요. 신약주는 지금 돈을 벌지 못하잖아.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 인풋이 언제까지 들어갈지 모르는 섹터잖아요. 신약주는 누가 뭐라 해도 넘버원 성장주입니다. 가치주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죠? 넘버원 성장주가 지금 마치 제약주 행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 일단은 제약주와 신약주는 여러분들 확실히 좀 바이오가 굉장히 구분이 많아요, 그죠? 바이오 제약주도 신약주도 뭐 키트 만드는 관련주도 바이오 종목이고 하다못해 눈에 렌즈 만드는 회사 인터로조 같은 회사도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간다, 바이오주가 주도주가 된다. 바이오주는 이렇게 따지면 종목의 개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 한 300, 400개 종목도 바이오주가 될 것 같아요. 한 2,400개 종목 중에 개체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러프한 대답이에요. 바이오주가 간다. 그래서 뭐가 가는데 400개가 다 같이 간다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바이오주들 상승이 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경기 방어주, 제약주 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좀 똘똘한 신약주들, 똘똘한 바이오주들, 옥석 가리기. 예전처럼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코로나가 관련해서 코로나 뭐 신약 만든데 코로나 뭐 백신을 만든데 어디서 뭐 효과를 봤대 이러면서 그냥 막 무분별하게 임상 전임상 막 생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생쥐가 3일 살았대. 뭐 원숭이가 맞았는데 기분이 좋아졌대. 이런 거 말고요. 이제는 그런 바이오주들 그때 급등했던 종목들은 X를 쳐놓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그죠? 그때 안 갔던 종목들. 그때 열심히 묵묵히 신약을 개발하고 있었던 종목분들이 아마 요새 좀 말 그대로 열심히 노력했었던 결과물도 누구나 다 치킨집으로 치면 누구나 다 찜닭집을 할 때 찜닭집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죠? 누구나 다 찜닭집을 할 때 열심히 후라이드를 튀겼던 후라이드 장인들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조금 빛을 좀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금독기 종목도 마찬가지. 그때 다 코로나 할 때, 다 찜닭 할 때 열심히 후라이드를 튀겼던 자기가 본연의 이 신약 파이프라인을 잘 연구해왔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해왔던 바이오주 하나 오늘 갖고 왔으니까 바이오주들 좀 무섭죠. 시장 성장주이기 때문에 무섭긴 한데 난센스 장세, 난센스 장세니까 저랑 같이 한번 위트를 발휘해서 한번 난센스를 바이오 쪽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뭐 바이오주 이렇게 해서 좀 전망을 찾아보긴 어렵고 이 바이오주들 중에서 좀 세분화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약주들 가운데 또 그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을 잘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뭐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너무 헷갈려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오주들 가운데 저도 그렇고 이 옥석 가리기가 늘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자, 뭐 많은 시청자분들도 저 같을 것 같아요. 뭐 임상 실험 이런 게 뭐 한두 달 만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뭐 1년 이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뭐 어떤 기준으로 좀 잡을 수 있을까? 단기적인 접근은 어려운 걸까?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바이오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이제 애널리스트 말 그대로 네. 기업 탐방 다니면서 보고서를 쓰던 이 주니어 시절에는 다른 업체들 가면 질문지를 준비해 가죠. 연구해서 분석해 가서 매출 가이던스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동향을 보고 여러 가지 준비해 가서 이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정리를 해서 리포트를 냅니다. 근데 바이오 회사 가잖아요. 네. 불러주는 거 적다만 와요. 잘 몰라요. 네. 이게 바이오는 제가 무슨 뭐 생명공학과 뭐 박사 출신도 아니고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바이오 쪽 전문 지식을 갖고 있던 분들이 몇 안 되고 그래서 바이오들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더 이쁘게 포장했는지. 왜냐하면 알맹이가 우리 앵커님이 주셨겠지만 1년이 될지 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성공할 확률도 10%가 안 되고 20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아웃풋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이쁜 포장지 굉장히 이쁘게 포장돼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업황이 터졌을 때 거짓말은 안 해야겠지만 이게 진짜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획기적인 블록버스터급 이러한 그 기왕이면 뻥을 좀 크게 치는 게 좋다 이거죠, 그죠? 이왕이면 이렇게 포장지가 네. 예쁜 기업을 일단 저는 선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조금 이 민감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들, 그러니까 증자 폭탄이라 그러죠. 어느 날 딱 봤는데 유상증자 결정, 시간내 거래 하한가, 다음날 하한가 출발. 이런 거 뭐예요? 자금이 없는 기업들. 돈을 못 벌잖아요. 신약 기업들은. 그게 신약 지금만 못 벌었어요? 작년에 못 벌었고. 얘네들은 상장이 계속 유예가 되잖아요. 그죠? 4년이 적자든 5년이 적자든 간에 이건 거래소에서 너네는 바이오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상장 유지. 얘네는 관리 종목 지정도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자금은 있는지 연구할 돈은 있는지 일단 이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괜찮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좀 드리면 이 임상 단계에서 임상,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있지만 진짜 전임상을 하지 맙시다. 전임상은 뭐냐면 동물 실험하는 단계예요. 동물 실험하는 단계.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개구리 잡아다가 하는 것도 전임상이에요. 전임상 하는 기업들은 너무 뻥이 심하니까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 이외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마 좋은 종목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좀 해설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바이오주들 뭐 일단 뭐 재무제표와 같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먼저 체크를 좀 해보고 또 뭐 일명 좀 포장이 잘 된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내용과 또 마지막으로 전임상처럼 좀 뭐 너무 믿을 만한 단계가 아닌 또 그런 종목들은 좀 제외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뭐 옥석 가리기, 바이오주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 시장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걱정되는 건 내 종목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마지막 순서에 종목 상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를 남겨주세요. 자, 노란톡방은
지금 아래 하단에다가는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생방송 1시간 동안만 이 입장 링크 드린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문가에게 내 종목 상담도 받고 또 전문가와 장중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금도끼 종목을 소개를 해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의 종목 가운데 오늘 신고가를 간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고려신용정보죠. 수익률 거의 40% 챙겨주신 만큼 오늘 종목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금도끼 종목 힌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난센스 장세에서 난센스하게 바이오. 여러분들 이 바이오는 언제나 그래요. 종목의 개체수도 많아서 종목을 보다 보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싫어요. 그래도 하다 보면 또 걸려요. 안 해야지 하다가도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게 바이오. 정말 미워할래 할 수 없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가 아닌가. 왜 그럴까요? 왜? 시세가 한 번 나면 얘네는 2, 3% 가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20%, 30% 말 그대로 코인처럼 움직이는 섹터가 바이오. 즉 이 성장주의 대표적인 1주작 선발대가 바이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는 정말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종목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바이오 이쁜 포장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오늘 금도끼는 한 종목입니다.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또 바이오에 실망하셨던 분들 실망하신 분들은 실망하신 대로 이번에 한번 복수를 칼날을 한번 갖고 노랑톡방 들어오셔서 종목은 제가 이 자료들 다 노랑톡방에 내일 그대로 다 올려드리거든요. 자료도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종목명도 내일 오전에 받아가셔서 내일 한번 화끈하게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 면역관문 억제제, 3세대 항암제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질병 가장 정복하고 싶은 질병 사망률 1위 암이죠, 그죠? 암을 정복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아마 계속 이어질 겁니다. 몇 세대가 지나도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항암제는 가장 군침을 흘리는 것들이 이제 빅파마들,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제약사들도 굉장히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 어쩔 수 없죠, 그죠? 암 정보까지는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자, 그러면 3세대 항암제는 뭘까? 그럼 1세대가 있을 거고 2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3세대지? 뭐가 3세대길래 이 새로운 암 치료법이지? 보시면 자, 첫 번째 이제 1세대는 아시다시피 화학 항암제입니다. 화학 항암제는 지금도 이 방사능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 암 환자가 암을 겪으셨거나 암 환자가 가족분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그죠? 부작용이 많아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이 약물은 정상세포까지 그냥 다 공격을 그냥 보이는 족속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쏴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작용들 복통, 구토, 탈모, 소화불량, 이런 백혈구 감소, 무기력증 이런 부작용들은 여러분들 익히 많이 접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을 해보자. 표적항암제는 지금도 대중화된 용법이고 쓰이긴 하지만 조금 덜 고통스럽게, 조금 더 부작용 없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완치율 높게 이렇게 단계 가는 게 결국은 이 바이오 주부들이 가는 방향이 되나. IT 제품도 점점 편하게 가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2세대로 넘어왔습니다. 2세대 표적항암제가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죠? 적군을 확실히 피하 구별이 가능합니다.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적군도 이 적을 알아요. 암세포도 저게 나 쏠라고 하네? 그러면서 얘네들도 조직력을 갖춥니다. 이게 뭐예요? 얘네들도 내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이 두통약이나 이런 약들처럼 수면제처럼 처음에는 듣는데 나중 되면 내성이 생겨서 결국은 다시 표적항암제를 써야 되는 이러한 그 단계가 이제 표적항암제 시장까지 지금 진행이 됐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3세대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면역관문 억제제는 뭐냐면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T세포가 있잖아요. 그죠? 이 면역세포가 직접 암세포와 맞짱을 뜨게 공격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물량 주입해서 표적항암제나 약물 화학항암제를
투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면역력, 면역세포를 말 그대로 이 헐크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사멸시키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없겠죠. 내 세포 갖다가 내가 싸우는 거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이 없고 이 회복력도 빠르고 그리고 나중에서 이 암이 재발할 확률도 낮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기술이 그러면 이거 이전 걸 왜 이렇게 안 썼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치료 전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 면역 관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면역 관문이 뭐냐면 우리 면역 세포에는 면역을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이 면역 세포는 세포만 세포만 보면 공격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문 이 끝에 이 관문이 여기가 이 관문이 있어요. PD-1이라고 면역 관문이 있는데 이 면역 관문이 파워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정상 세포야. 내비게이션이죠. 일로 가지 마. 이건 공격하지 마. 만약에 이 면역 관문이 고장이 나면 어때요? 정상 세포도 공격을 해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한 100가지 넘는 이 면역 관련해서 질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관문이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 문제는 이 암세포가요. 어떤 식으로 이 숨어버리냐면 이 암세포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T세포, 우리 몸에 면역력이 갑니다. 암세포를 죽이러. 근데 암세포가 단백질과 면역 관문을 묶어버려요. 숨어버립니다. 나 암세포 아닌데? 나 정상세포인데 하면서 정상세포들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PD-1 단백질하고 이 면역 관문하고 이거를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고리가 끊어지면 T세포가 너 숨어있던 암세포구나. 너 암세포구나 하면서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이게 차세대 이 신약의 맹장점인데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 또 어때요? 굉장히 포장이 잘 돼 있죠. 그죠? 그렇죠.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3세대잖아요. 그죠?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이거 누가 할까요? 지금 이거 기술 개발. 누가? 삼성이? SK가? 아니요. 중소기업이 바이오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삼바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얘네의 목적은 얘네는 돈이 없습니다. 그죠?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완주할 수 없어요. 이런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완주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빅파마. 빅파마로 가야죠. 빅파마가 뭐냐면 1년에 연구 개발비만 약 한 3조 원 이상. 매출 영업이익 말고 연구 개발비만 3조 원 이상 쓰는 회사들. 엄청난 금액인데요. 아시다시피 뭐 화이자, 네. 머크 뭐 이런 회사들 있죠. 그죠? 1위는 이제 로슈 이런 그 다국적 제약사들 거의 다 미국과 유럽에 있긴 한데 이런 제약사들한테 팔아요. 라이센스 아웃. 이걸 기술 수출을 해서 이제 러닝 개런티를 받든 뭐 계약금을 얼마를 받든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얘네들이 이제 이 기술을 갖고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이 암학회나 이 바이오 이 행사들이 작년까지 많이 못 열렸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건도 못 열렸어요. 거의 다 온라인으로만 화상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이 오니까 이제 열렸죠, 그죠? 이게 미국 이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라고 바이오 USA에서 이게 열린 행사인데 여기에 이제 얘가 이 포장지를 들고 간 거죠. 이만한 상자. 우리 이거 면역관문 억제제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요. 우리 이거 임상 1상 거의 다 진행됐는데요. 우리 이거 좀 봐주세요. 했더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이자, 에브이, 로슈, 베링거 링겔하임, 사노피 이러한 글로벌 탑 20 글로벌 상위권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서 이제 미팅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뭔가 좋은 얘기가 왔겠죠. 바이오주는 매출이 실적으로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되나 보다. 주가가 폭락하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USA 미팅 이후에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됐고, 자 화면 보시면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이 기업인가요? 아니 이 기업은 종목명이 나와 있잖아요. 신풍제약. 이 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일 신풍제약 사이즈 이게 아닙니다. 종목명은 내일 알려드립니다. 노랑톡방에 내일 알려드리고
신풍제약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런 거. 작년에 코로나 이 치료제 피라맥스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이렇게 좀 후진국에서 질병하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뜬금없이 주가를 올렸죠. 5,000원에서 거의 20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정말 기록적인 상승이었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20만 원에서 지금 2만 원 됐습니다. 10분의 1 토막 났죠.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이면 다시 한 5천 원 가야 돼요. 지금도 2만 원이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갔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주식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하자는 종목 이거는 주봉이거든요. 주봉. 일주일이 하나의 캔들입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코로나 때 움직인 게 없죠. 보시면 코로나 때 움직인 게 없다가 6월 달에 이제 USA 미팅 끝나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잘 보시면 유상증자까지 완료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오 기업들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어디서 나요? 유상증자에 성공을 해서 지금 한 600억 정도를 킵해놨습니다. 연구 개발비가 이제 킵이 돼 있는 상황이죠. 재무 리스크가 일단은 올해는 없겠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재무 리스크도 끝났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 오른 거 없다. 시기적으로 빅파마 접촉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 전에 증자해서 재무 부담 없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 삼성전자 믿을 거 못 되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셀트리온 최근에 올라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굵직한 종목보다는 이 시장에서 이렇게 좀 중소형주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장세니까 바이오주 미오도 다시 한번 이 종목 저랑 내일 같이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미워도 다시 한번 보는 끊을 수 없는 바이오주 오늘 금도끼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지만 요즘 이렇게 또 드러나면서 정말 각광받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금도끼 종목 정확한 종목명은 내일 장 시작 전에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매매 타점까지 함께 알려드릴 텐데요. 이 종목명과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생방송 1시간 동안만 열려있는 이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 지금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으시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자,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이 종목 상담은 실시간 랜덤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첫 번째 종목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려존님이 이화전기 1,425원 매수가이시고 비중 20% 올려주셨는데요. 뭐 살려드려야죠.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종목 딱 들어도 그러니까 주식을 한 수십 년 하면 네. 종목만 딱 들어도 그냥 이렇게 좀 고개 가울등해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화전기 딱 보면 예전에 뭐 이화전기, 광명전기, 재룡산업, 뭐 선도전기 해서 이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주항공에서 딱 보면 밤에 북한은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맞아요. 뭐예요? 통일되면 가서 전봇대 세워줘야죠. 전기 공급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항상 뭐 남북한 좋은 얘기가 평화 무드가 될 때마다 먼저 치고 올라갔었던 전쟁 날 것 같으면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평화 무드에 좀 항상 남북 경합주로서 시장에 좀 오래된 테마, 그러니까 테마 나이로 치면 거의 뭐 한 환갑이 넘어가는 아주 오래된 테마가 이쪽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좀 보면 광명전기는 뭐 삼성 뭐 공장 지을 때 거기 따라간다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화전기를 물어보셨으니까 이화전기 잠깐 보면 그러니까 종목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이 남북 경합 테마 지금은 뭐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런 테마가 좀 잊혀지는 시점에 종목이 갑자기 테마의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떤 옷으로 갈아입었냐면 이화전기는 첫 번째 이 급등 시세의 1차 시세 때는 글쎄요, 뭐 이화전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갑자기 뭐 이때는 또 원전과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세가 제가 지난번에 쌍방울 한번 말씀드렸죠. 쌍방울 시세 보면서 아유 왜 속옷 만드는 회사가 왜 쌍용차 인수한다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화전기가 웬 전기차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좀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철저한 목적, 그러니까 기업이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죠? 중국집에 갔는데 이 광어가 나오는 이렇게 좀 황당한, 황당한 좀 이슈들.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 여기에 또 화답하기도 해요. 중국집 가서 광어 나오면 재밌잖아요, 그죠? 이거 왜 주지 나한테? 뭐 내가 집을 잘못 놨나? 이런 게 재밌는 건 한두 번입니다. 그 집도 가겠어요? 한 번은 호기심에 광어 먹더라도 다시는 그 중국집 안 갑니다. 진짜 광어 먹고 싶으면 일찍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화전기의 최근의 흐름은 주가를 누가 장난치는 거는 같은데 기업이 잘하는 내용으로 장난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기업의 연관성을 가지고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 남북 테마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남북 테마라는 테마주의 옷을 벗고 테마주를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시장에서는 항상 편견이 있기 때문에 편견을 벗어나기 힘들지만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남북 테마라는 편견을 벗어냈으면 더 좋은 옷을 입어야지. 저 옷도 이상한데 이 옷은 더 이상하네. 저는 이건 완전 패션을 지금 완전 패션 테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상한가 갔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뭐 널뛰듯이 자 보세요. 1,000원 갔다가 1,600원 갔다가 다시 1,000원 왔다가 다시 1,400원 갔다가 다시 1,000원 왔다가 여기 어떻게 춤을 출 수가 있죠? 1,000원 샀다가 2,000원에 팔면 되잖아요. 그거 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 좀. 그죠? 까꾸를 안 하면 다행이지 그렇게 쉽게 먹게 내두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방법이 있죠. 아예 안 하는 방법. 저는 이렇게 좀 지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주가를 급등락시키는 쌍방울과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은 저는 굉장히 입맛에 안 맞고요. 좋은 결과를 좀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급등락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좋은 방법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수익을 좀 지키는 방법이고 이왕 매매하셨다면 반등이 글쎄요. 이렇게 반등을 주려면 아시다시피 상승의 몸통의 절반 정도에서는 반등을 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반등은 맞았는데 이 상승의 시초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예를 1,000원에 시작했다. 그럼 1,000원은 깨지 말아야 되거든요. 2,000원을 갖다가 1,500원까지 밀리는 건 괜찮은데 상승의 처음 시초가를 밀리고 이렇게 다시 깨버리고 금방 제자리를 가버리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벤트 한 번 그냥 웃고 넘기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전기는 일단은 뭐 반등 시 매도하세요. 반등을 줘야 반등 시 매도를 하죠. 그래서 시장의 칼날은 좀 맞지도 않는 종목이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시간적으로 빨리 매도를 하시고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냉정한 종목 상담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뭐 도움이 되는 솔직한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뭐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 경협주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해서 어떤 테마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가지고 있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살려줘님 좋은 판단 하셔서 내리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은 구해줘님입니다. 오늘 뭐 살려줘, 구해줘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네, 블리츠웨이님. 블리츠웨이입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는 4,705원이고 비중은 20%인데요. 또 뭐 구해드려야죠, 전문가님.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블리츠웨이는 일단은 그 배용준 씨가 네. 예, 정말 운이 억세게 좋은 사나이죠. 드라마 하나로 네. 평생 먹고 사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키스트 최대 주주였다. 키스트 매각을 하고 SM한테 매각을 했죠. 키스트 SM한테 매각을 하고 블리츠웨이에 또 지분을 넣었어요. 이 회사에. 그래서 예전에 배용준 하면 키스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블리츠웨이가 됐죠. 그 도대체 배용준이 뭐라고 아직도 네. 태왕사신기 네. 폭망하는 거 보셨나요? 네. 제작비 엄청 썼다가 몇 푼도 못 건지고 그냥 뭐 아무튼 저는 예전에 그런 그 연예인 테마주들 한참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뭐 연예인이 삼자 배정 넣으면 예전에 뭐 태진아 씨, 뭐 삼자 배정 증자에 넣었다, 돈 넣었다. 연예인이 돈 넣으면 막 그 주가가 막 폭등하고, 뭐 견미리 씨, 뭐 주가 조작해서 이제 뭐 결국은 끝은 안 좋았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족분들과 관련 연관된 많은 얘기들. 그래서 연예인 테마가 한참 성공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난 정말 뭐 신전도 더 된 그렇게 좀 그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뭐 배용준이 투자했다, 뭐 주지훈이 투자했다, 연예인이 누가 이 종목에 투자했다 이렇게 해서는 아마 좀 잘못된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씩 반등 주는 거 말고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시장 반등 줘도 빠지고 시장이 빠지면 빠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6,000원에서 3,000원 반토막이 나는 순간에 반등이 단 하루 이런 게 이제 희망 고문 코스거든요. 한번 뿅 하고 툭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말 그대로 조금 착시 효과 알면서도 속게 만드는 이런 하락들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하락입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그죠? 피규어. 저도 뭐 피규어는 좋아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뭐 모르겠어요. 혹시 블리츠웨이가 만든 피규어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고 나는 피규어 매니아고 피규어에 대해서 저는 피규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피규어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굳이 안 물어보셔도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오히려 제가 나중에 블리츠웨이한테 이 회사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지만 피규어에 대한 전혀 전문 지식이 없고 피규어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이 그냥 뭐 배용준 회사가 뭐 누가 뭐 주지훈이 뭐 투자를 했다, 뭐 정리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지분을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가서는 이 종목은 절대 희망이 없는 기업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피규어 팔아서 얼마 벌 것 같습니까? 피규어 팔아서 얼마 벌 것 같아요? 1년에 200억도 못 벌어요. 1년에 200억도 못 법니다. 100억. 어떨 때는 1년에 30억도 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안 좋죠. 그죠? 30억, 뭐 적자 이런 식으로. 자, 괜찮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면 이 피규어 시장의 성장성이 있다면 앞으로 피규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이 산업에 대기업이 뛰어들 정도의 이런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실적 못 내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피규어를 어떻게 돈을 벌죠? 피규어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벌어야 되지? 글쎄요, 그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피규어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관계자가 아니라면 피규어 관련한 전문 지식이 아니라면 종목 선택이 일단 좀 잘못되신 것 같아서 이 종목도 아쉽지만 구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너무 냉정해서 정말 솔직한 그런 상담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구해조님, 블리츠웨이, 뭐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신 거라면 뭐 그래도 뭐 괜찮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연예인 테마로 또 투자를 하신 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또 냉정한 종목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건방진 제이님입니다. K옥션 매수가 28,189원이시고 비중이 50%입니다. 정말 상담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도 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K옥션은 아마 이제 권리락 수정 주가 전에 28,000원이신 것 같아요. 그죠? 28,000원 맞으시죠? 28,189원. 네, 이 종목은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무증 전 가격이실 거예요. 무상증자 전 가격이시고 아마 무상증자 물량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손실로 좀 많이 잡혀 계실 텐데 어차피 뭐 받을 물량이니까요. 무상증자는 이렇게 크게 뭐 손실 나시 계신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K옥션, 노터스 하나 더 있죠. 네, K옥션. 공구우먼. 이 세 가지 종목 공통점이 뭘까요? 원더우먼 말고 공구우먼. 네. 무상증자한 기업들입니다. 대규모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의 착시 효과 이런 것들로 주가가 이제 이상 급등했던 회계상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자본금 이 과정상에 우변에 있는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넣는 일종의 좀 회계 변동 과정 속에 하나 영업이익에는 단 1원도 재무구조에는 변화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특히나 유행을 한탕 시키는 놈들이 있거든요. 누가 시켰죠? 노터스라는 종목이 바이오 임상하는 기업인데 아무것도 뭐 신약 회사도 아닙니다. 이거 근본도 없는 회사가 상한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쌍용차 인수에서 관련해서 이제 뭐 쌍방울 전에 에디슨 EV라는 종목이 수십 배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죠? 이런 도대체 쌍용차가 뭔데? 뭐야? 뭐 테슬라야? 전기차를 만들기로 했어? 뭐 EV6를 만들었나? 근데 쌍용차라는 급등이라는 공식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지금 상장 폐지 심사 과정에 있지만 에디슨 모터스 이런 종목의 주가가 쌍방울만 인수한다라는 매직 이런 걸 한번 보여주면 주가 한두 배는 안 돼요. 한 10배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음에 쌍용차 누가 인수하는 거야? KG그룹이야? 뭐 쌍방울그룹이 하면 그냥 쌍용차만 갖다 대면 급등을 하는 거예요. 왜? 앞전에 저거 갖다가 10배 해먹은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노터스가 이렇게 폭등을 해놓으니까 무상증자 누가 하는 거야? 시장이 이제 이렇게 유행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대박이 나니까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호떡집이 하나 내는데 호떡집이 월 매출 1억이 나오는데 다 호떡집 하는 거예요. 그 동네는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증으로 또 이슈가 한번 터지니까 지금 다 무증을 하는데 여러분들 착시 현상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제가 노터스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문의 주신 K옥션이나 뭐 공구어문이나 다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노터스요. 굉장히 많이 수익낸 것 같죠. 누가요? 무증 참여자가요? 아니요. 이 종목은 88% 권리락을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주를 갖고 있었으면 주가 좋아요. 만 원에서 4만 원까지 갔습니다. 내가 10주 갖고 있었으면 만 원짜리 10주면 10만 원이죠. 내 이 종목을 10만 원 투자했으면 내 이익이 40만 원 됐을까요? 4배 갔으니까? 아니요. 10주 중에 한 주만. 어떻게 돼요? 만 원만 여기서 보면 4배가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한 10분의 1 증자하면 나머지 9주 언제 줘요? 한 주는 내가 갖고 있잖아요. 네. 10대 1 무증이니까. 나머지 9주는 여기 보시면 요날 줍니다. 무상증자 확인날 6월 27일 날 줬죠. 자, 여기서 한 주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9주는 여기서 받는 거예요. 90%. 10만 원 투자했으면 9만 원은 8천 원대에 받는 겁니다. 4만 원에 팔 수 있을지언정 4만 원에 팔 수 있는 주식수는 내가 10주 갖고 있으면 단 한 주. 9주는 다시 여기 그대로. 아마 나머지 공구음원도 무증 얘도 10대 1 무증했잖아요. 그죠? 권리락 80. 쟤도 이제 무상증자 나올 때쯤 되면 저기 만 원대 가 있을 거예요. 또 K옥션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나마 얘는 무증 비율이 낮긴 한데 얘도 무상증자 물량 나올 때쯤 되면 저기 만 원 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무상증자 이게 진짜 착시 효과입니다. 다 내 거인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 잘 선택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이런 종목들 정말 뭐 잘 확인을 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종목도 이 뭐 무상증자에 대한 뭐 시장의 유행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고심해서 또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말 뭐 냉정한 종목 상담 시간이었는데요. 그만큼 솔직하고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